우리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통일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을 꿈꾸기 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일을 하기 싫어도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통일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강대국들의 협조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베넷은 201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의 정치적 미래를 세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김씨 세습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김씨 세습체제 대신에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붕괴입니다.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그것을 대체할 통합적 국가 권력이 재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변 사태는 정부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 통일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북한을 점령해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봉쇄는 급변 사태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식량과 석유의 공급을 차단하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식량과 석유를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베넷에 따르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외부 세력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난민의 대량 유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만주 땅으로 밀려들면 심각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입니다.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는 중국 국경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하면 중국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무정부 상태에서 중국을 향해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군과 한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세력권에 들어가면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 육지로는 만주로 미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로는 중국의 수도권이 미국의 해군에게 봉쇄될 수 있습니다. 베넷은 이런 유인들 때문에 중국이 가장 먼저 북한에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군이 진주에서 북한을 점령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은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는 병아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2011년에 대북 공작원 출신 흑금성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를 점령합니다.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점령합니다. 대한민국은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점령하고 미국은 강원도를 점령합니다. 평양은 4개국이 공동 관리합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북한 북부 지역에 진입해 완충지대를 조성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함경남도의 항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동해로 진출하는 해군 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주와 연결하는 수송로를 만들어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베넷은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놓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북한 정치 세력 중 특정한 파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중국군이 떠받치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통일 이후 비적대적인 세력이 자리 잡는 조건 아래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을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때문에 합병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넷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한국군이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통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발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도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원만할 경우에는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국 간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괴뢰 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미국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주요 정책에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09년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국방부의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를 평가한 논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분할 통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황해남북도와 평양은 유엔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중국이 당연히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평양과 황해도를 유엔 관리하에 두어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평안도와 함경도까지만 인정해서 미중 간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발상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4개국 분할 통치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베넷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사전에 분할선을 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가지 분할선을 설정했습니다. 제1분할선은 가장 위쪽에 그었습니다. 신의주에서 50km 남쪽에 있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시작해 자강도 강계와 양강도 갑산을 지나 함경북도 청진 부근으로 연결됩니다. 제2분할선은 평양에서 50km 북쪽에 있는 평안남도 순천 부근에서 함경남도 흥남으로 연결됩니다. 제3분할선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어집니다. 제2분할선은 미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제3분할선은 중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분할선의 경우 중국군과 미군이 모두 평양의 진주에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최소한의 완충지대만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제1분할선에서 멈추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군이 최대한 신속하게 북상한다면 제2분할선에서 점령 지역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미군보다 더 빠르게 평양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3분할선입니다. 2017년 미국 합참의장 덤포드가 중국의 북부정구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중국 북부정구사령부가 한라인을 설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라인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 채널입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은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의 확보와 해체는 미국과 중국이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줍니다. 북한은 현재 1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변 사태가 발생해 통제력을 상실한 핵무기가 테러 조직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군벌들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보다 핵 비확산이 강대국들의 더 긴급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은 강대국의 개입에 의해 재분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중국의 점령 지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중국군이 철수하지 않을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군 점령 하에 북한은 사실상 북한의 보호국이 될 것입니다. 급변 사태는 통일이 아니라 또 다른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좁습니다. 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하지만 미국을 100% 믿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중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중국의 안보 우려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도 필수입니다. 통일 비용을 감당할 준비 없이 급격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 없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강대국을 맹종하지 않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